9월 첫째 주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한국부동산원 자료 9월 첫째 주가 나왔는데요.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죠. 9월 첫째 주 자료를 보니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강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은 집값 상승세가 그대로 흐름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데는 오히려 전세 가격, 그러니까 부산과 울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살짝 좀 더 오르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는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고 이사철 성수기라고 하죠. 이걸 생각하면 집값과 전세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상승에 무게감을 두는 이유는 세 가지. 하나는 금리 인하가 빠르면 우리 같은 경우는 9월, 10월 0.25% 정도는 지금 2.5대 좀 더 내릴 가능성이 미국과 함께 좀 커졌다 하는 점. 금리와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다가 이제 공급 부족은 앞으로 2, 3년, 3, 4년간 좀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인플레까지 감안했을 때 인플레가 되면 아무래도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이런 모든 걸 종합하면 단기 전망은 9월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집값 상승 가능성은 좀 더 확률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 전망 말고 적어도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좀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이 도표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게 역대 정권별로 집값 상승률은 어땠나. 가장 많이 오른 정권은 노태우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였다는 거. 또 5년 정도 오르고 나면 그 뒤는 내리거나 오히려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그러니까 집값은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오르면 상승하면 4, 5년 내린다. 2021년에 고점을 찍었던 집값이 2025년 이후에는 뭐 상승,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이냐 급격한 상승이냐, 저는 완만한 상승이 올해도 그렇고 물론 강남은 예외예요. 내년까지. 또 하나가 공급정책과 아파트 가격 변화의 도표인데요. 빨간 걸 좀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빨간 선을 쭉 보면 우상향했죠. 그러니까 88년부터 2025년까지 이때 30 넘게 쭉 봤더니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점이 높아지는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번째는 1기 신도시 입주를 하고 2기 신도시 입주할 때 이때 잠깐 가격이 좀 주춤해요. 3기 신도시 이제 공급을 인지 시작하고 입주는 한 2년, 2, 3년 후에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한 3년 후부터는 상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할 때는 조금 공급 확대로 인해서 집값이 다소 좀 안정세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반대일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더 늦어진다면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두 가지 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를 미리 추정해 볼 수,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국토부 예산안 공개. 주택 공급 어떤 변화가? 새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이제 내년에 새로운 주택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정부 국토부가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분양주택 지원 금액이 1조 4,700에서 70%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운영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은 LH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줄어들어요. 이게 좀 아쉽죠? 아마 예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임대주택 출자금액 이게 2조 9천에서 대폭 늘어요. 182%라 8조 원으로 급증을 하거든요. 이제 확정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LH가 내년에 공공 분양보다는 공공 임대주택에 방점을 둘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이걸 이제 공공임대로 하고 있거든요. LH가 하는데 이거는 엄청 급증해요. 거의 2000% 가까이. 그러니까 2,700억 원에서 5조 넘게 증가하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아마 서민 주거 복지 향상, 이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대책들이 내년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위주, 아파트는 공급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4, 5년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주택 공급이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증가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데, 엿볼 수 있는데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그리고 다가구 매입 임대, 그리고 비아파트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의 방점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발표 후 가격 폭등.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까? 음마아파트 정비계획 확정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4,400 가구 정도 되는데 체중 5,893채, 약 한 5,900채로 한 1,500채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수치로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이 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이제 본격 재건축에 이제 소위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용적률이 331, 지금 204%거든요. 이렇게 좀 늘어나다 보니까 도표에 나와 있었다만 아시다시피 음마아파트는 입지가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벌써 약 38억 했던 우리가 84제곱미터죠. 34평형인데 이게 43억의 매물이 등장했어요. 과연 43억에 사면 이게 이익이 날까? 이익이 난다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고 흥미로운 사실이죠. 재건축 추진 절차를 우선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정비계획 구역이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때 집값이 한번 올라요.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오른 거예요. 오르는 건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오르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 때 올라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될 때 또 한 번 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 승인 인가라고 그래요. 사업 승인 인가. 이때 또 한 번 올라요. 그런 의미에서 음마아파트 가격이 이번에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좀 관행적으로 오를 만한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될 때 움직인다. 사업 시행 인가가 건축 허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시간도 걸리고 복잡해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이때 많이 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는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거예요. 얼마까지 오를까? 기간은 제가 볼 때 입주할 때까지 한 7, 8년은 걸릴 것 같아요. 새 아파트 가격이 지금 강남의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가 34평에 74억이라는 걸 좀 우리는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어요. 벤치마크로. 이제 경제가 망가지면 집값도 급락할 수 있겠지만 그런 예외적이고 특별한 걸 아니라 지금처럼 완만하게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한 5년 이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음마아파트는 한 7, 8년 입주 때까지 한 10년을 감안한다면 투자 가치는 상당히 열려있다 라는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변 아파트 인기, 성수자양 광장 구이동 연립 다세대도 폭등.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이제 6억 원으로 제한이 묶이면서 무주택 서민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소위 다세대 빌라라고 그러죠. 또 연립주택으로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강남의 중심으로 해서 한강변이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알짜 중에 알짜는 노른자위는 어딘가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집값이 가장 높은 게 재건축은 압구정이잖아요. 그 왼편에 마주보고 있으면 한강을 사이에도 용산이 있고 오른쪽에 성수가 있어요. 그걸 딱 이렇게 연결해 보아요. 그럼 또 뭐가 나와요? 또 삼각형이 나와요. 이게 최고급 주거 지역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나 하면은 성수와 자양과 구이와 광장이 있어요. 정확하게 광진구가 들어있어요. 성수동은 이제 전략정비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강남하고 집값이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2, 3억이 있다면 내가 어디로 지금 빌라를 하고 싶다. 자양, 구이, 광장동 이 세 군데를 주목하라. 성수동 이후에 뜨는 투자처 자양동인데 최근에 매물이 줄어들고 이 자양 1구역처럼 이렇게 한강변 이런 쪽들은 가격이 많이 뛰어버렸어요. 건국대 쪽으로는 아직 좀 7구역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시작하는 단계가 있는데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보몽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작 단계에 있는 것들, 한강변이 조망되지 않더라도 건국대에 가까운 지역들, 그러니까 고층에서는 한강변이 보이겠죠? 이런 지역들을 좀 주목하기를 좀 바라고요. 근데 한 3억이나 이렇게 5억 정도 투자 금액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청량리도 북청량리, 청량리 역세권, 남청량리에서 용두라든지 전농 중심으로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쪽은 인력 가지고 지금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숨은 진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이고, 한강변이 보이는 지역 위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빌라나 다세대 빌라나 연립을 사는 전략은 적어도 한 5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빌라 투자처도 청량리나 영등포역이나 그 다음에 강남의 일부 역삼 부근이라든지 양재 부근, 그 다음에 잠실의 삼전 이런 지역 포함해서 자금이 부족한 분들, 실수요자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9년 입주 물량 폭탄. 관심 지역 베스트 7은 어디? 2029년까지 민간이긴 합니다만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과다하다. 요즘 뭐 폭탄이니 가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주 폭탄.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진다. 우선 1위가 경기도 평택시로 약 한 3만 가구, 3만 채가 들어설 거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40% 빠진 상태인데, 근데 평택은 그냥 전망이 어두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내리고 물가가 올라요. 그럼 더 이상 내리지는 않아요. 또 GTX라든지 이런 호재도 또 추가로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인천시 서구 검단이 있는 곳이죠. 이쪽도 약 12,000가구가 넘게 입주를 해요.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은 가격이 급등하기보다는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많고, 실수요자라면 여기에 전세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도 한 앞으로 2, 3년 정도는 내 집 마련의 그 입주 기회도 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위는 의외로 광명시예요. 사실은 광명시는 안양과 더불어서 제가 가장 유망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광명시가 12,000가구가 들어와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인데, 광명시는 정말 관문이죠.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안양, 인덕원 이런 곳과 함께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곳이거든요. 앞으로 GTX도 예정되어 있고 서울과의 출퇴근도 편리하고, 또 대단지에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살기가 편해요. 뭐 지역마다 그 입지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천시가 8,000가구 정도, 의왕시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데 사실은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집값은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기도 파주시는 여기 이제 운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요. 7위가 인천 연수구예요. 여기가 이제 송도예요. 제가 평택, 여기 연수, 광명, 뭐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인기도 있고 살기도 좋은데 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그 이유가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다라는 거고, 또 실수요자는 역발상을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또 급매물을 노린다면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전세입자는 좀 주거비 부담 크게 없이 적어도 한 4년 정도 전세를 살 수 있는 지역이다 하는 점에서 오늘 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라고
고급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고하시고 또 주거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이사철 실수요자는 어떤 단지? 청약통장 전략은 어떻게? 청약통장을 가진 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데 그동안 이제 건설회사가 미뤄놓던 물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갑자기 8월보다 분양 물량이 3배 가까이 늘었죠. 3만 9천 가구 정도, 약 4만이라고 해도 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두 번째 도표를 보면 지역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을 비교했는데 경기도가 많이 지금 증가를 해요. 경기, 인천의 분양 물량이 많아지는 것은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이동하는 인구도 많고 또 전세 대신에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는 대기회가, 호기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울은 1,100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면 9월 주요 분양 예정단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분양단지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어디냐를 알고 여기에 맞춤형 청약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죠. 서울 동작구의 사당동의 힐스테이트인데요. 이게 930가구가 분양이 돼요. 이거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 같죠. 요즘 최근에 중랑구 망우동이 요즘 망우라든지 이 지역이 좀 움직여요. 가격. 그건 왜냐하면 청량리 역세권 개발, 청량리 개발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우 상봉 지역도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이건 250가구밖에 안 돼요. 저는 남양주 앞으로 유망하게 봐요. 왕숙 신도시도 분양할 만하고 오남읍 진점읍에 여기 이 분양 아파트는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 주요 단지는 관심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준비와 자격 요건을 갖춰, 이게 중요하죠. 이 주택이 민영주택인가 국민주택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민영주택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능통장이라고 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거든요. 이거 2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민영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을 하는 거고, 국민주택은 주로 LH가 분양을 해요. LH.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해당이 되지만 국민주택 중에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좀 필요해요.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로 가는 분들은 청약저축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민영주택에 가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이렇게 가입을 하면 1순위가 되는데 가점제가 중요해요. 이것도 모르는 이가 많아요. 점수제예요. 그냥 추첨이 아니에요.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가족 수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게 17점이에요. 그래서 만점이 84점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점수가 얼마인지 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부양가족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낳거나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상기신도시와 관련해서 상기신도시는 특히 신혼부부에 특화된 거거든요. 그렇게 간다면 인기 지역에 일반 공급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지만 신혼부부나 다자녀나 부모 공양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특별 공급을 통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훨씬 넓어진다. 또 분양가도 낮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여러분 다음에 또 정부 대책이 나오면 여러분과 특집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브 방송도 할 것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